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대한항공통신. 자, 대한항공통신은 제가 시장의 조정 국면에서 이 대한항공통신은 또 유별나게 좀 강세를 보였죠. 다들 가격 조정이 나오기 바빴는데 얘는 횡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대비 이 강세 종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얘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이 올려치는 그 파동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 약반등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로 이 3일 동안 급등을 보이면서 제 말대로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무려 25%나 급등이 나와준 겁니다. 자, 정확히 말씀드렸죠. 포물선에 대한 급등. 그런데 이 한 발에 대한 상승이 남았다.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 제가 이 4일 전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결국 이 세력들은 자기들이 이 설정한 목표가가 있는데 거기를 찍어야지 자기들도 엑시트를 하면서 물량을 털 건데 아직 그 시나리오가 한 발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에 대한 과열이 나올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실현하자고 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론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보세요. 자, 주식에서는 이 3단 가속론이라는 그 법칙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 우리가 아는 이런 추세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끝자락에서는 이 과열에 대한 파동을 보여준다. 자, 보신 대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온다고 하면서 이 1만 원대 라인에서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크성에 대한 이 음봉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 뭐 그리고 직전에 21선에 대한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21선 이 반등을 보일 거다. 뭐 이런 식의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한 그 과열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3일간 급등한 이 대한항공통신 이대로 상승이 끝이냐? 아니죠. 전 아직 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포물선으로 올라오는 주가는 초가열이 발생이 돼야지만 이 매도세도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 초가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광기의 대한항공통신 그럼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대한항공통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이 시간을 쏟아가지고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를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가서 일단 오늘 대한항공통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센 종목들을 보면은 이 에너지주들이 셌고요. 그리고 이 광통신이 센 거죠. 광통신이. 근데 이 두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이 AI 산업에 돌릴 이 전기 때문이다. 전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전기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전기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야지. 이 보내는 일을 하는 게 이 대한항공통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에너지 전쟁이라는 인프라 수혜 중 하나의 큰 테마에 탑승을 하면서 지금 급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일 유가가 다시 폭등을 하면서 에너지주와 더불어 대한항공통신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뭐 좀 조정이 지금 마무리되는 그 국면에 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새로운 주도주라는 게 발생할 건데 그게 전부 이 에너지와 연관된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통신 쪽은 당연히 대한항공통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과열에 대한 파동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포물선에 대한 지금 파동이 진행이 된다고 했죠. 그럼 이 포물선의 이 완성은 어떻게 되고 그 끝자락에서는 어떤 게 발생이 되는지 이게 오늘은 이제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아주 가까운 예가 바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죠? 네, 대우건설. 최근에 이 원전의 이슈를 타면서 올라왔던 대우건설 역시도 이 포물선에 대한 급등을 보여준 차트예요. 자, 이 대우건설도 보면 제가 말한 그 초과열, 그죠? 막바지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갭까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통신은 이제 막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이 초과열에 대한 한 발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어제도 윗꼬리가 남았는데 지금 이 갭을 뚫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로 이 엄청난 힘에 대한 강도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상승이 나왔는데 장중 조정받고 바로 갭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 못 쫓아오게. 자, 그럼 이 엄청난 힘을 가진 대한항공통신의 이 시세 끝자락까지 가져가려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대우건설에서 이 끝자락에서 나온 그 현상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을 만들면은 여기서 뭐 지그재그로 조정을 보이지만 이 끝자락에서는 이 보이는 명확한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구간이 이제 끝자락이죠. 올라오는 주가가 이 바로 5일 이동평균선, 이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져야지 뭐 다음 추세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이 막바지 파동에서 횡보가 나온 거죠. 지금 비추세. 그러니까 대한항공통신도 지금 이 5일선이 이제 내일이 되면 꺾여서 올라올 건데 이제 막 돌파를 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가져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온전한 시세를 즐기고 우리가 일부의 수익 실현을 하는 거는 이렇게 좀 깨지는 라인대. 물론 이 대우건설은 죽지 않고 비추세로 간데 왜 거기서 우리가 일부라도 좀 챙겨야 되냐면은 바로 이 3,000당 제약. 얘도 똑같이 이번에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로 초과열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때요? 이 고점 라인대에서 초과열을 보여주고 마지막까지 고점 찍잖아요. 그래서 이 깨지는 구간이 생길 때부터 이렇게 급락으로 전환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이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음 주가 되면은 이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건데 그 구간이 깨지냐 안 깨지냐만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제가 이 대한항공통신 어제에 대한 이 윗꼬리가 발생했을 때도 털지 말고 가져가라고 홀딩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어때요? 딱 보면 이 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 장중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승. 자, 지금은 이 횡보 조정입니다. 횡보 조정. 그럼 다음 주에는 이게 올라오게 되면서 횡보 조정을 하다가 또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 더 좀 슈팅을 하는 파동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막바지 파동 어떻게 됐죠? 여기를 온전히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상승이 나오고 긴 조정이 나오더라도 깨지지 않으면 그죠?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온전한 상승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통신도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자. 자, 그럼 어느 구간에서 과연 이 과열을 만드냐 이겁니다. 과열을. 뭐 이런 이 과열이나 뭐 목표가 산정에 대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이격이에요, 이격. 대우건설도 이 2만 원을 찍고 나서 이 급락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 20일 이동평균선 대비 이 이격이라는 게 상당히 크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그렇죠. 이격이 발생이 되면 회귀를 하잖아요. 회귀를. 초과열의 종목, 포물선을 그린 종목들의 이 끝자락에서는 보통 이격도가 한 150%까지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딱 그랬죠. 근데 지금 대한항공통신은 뭐 사실상 이격이 그렇게 과열이 발생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좀 더 이 추가적인 상승들이 발생이 되면 지금 대한항공통신이 한 12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한 150%에 근접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순간적인 이 급락도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는 이 맥점 매도 차트에도 좀 명확히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통신이 이 1차 상승 때도 이 과열 밴드의 상단을 찍을 때는 이런 식의 좀 기간 조정을 보였죠. 그죠? 이 조정에 대한 끝자락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가고 다시 한번 좀 과열이 나오는 건데 자, 오늘 보면은 이 밴드 안에 이제 서서히 진입을 하는 거예요. 상단까지 가서 초과열을 보인다고 하면 일단 15,000원대 위에까지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죠. 자, 이 흐름은 이 대우건설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렇게 과열 밴드에 올 때마다 주가에 대한 조정은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이 2만 원을 찍고 나서 과열 밴드에 진입을 하면서 조정을 날렸었던 것처럼 대한항공통신도 다음 주에 되면 이 과열 파동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잘 매수를 해온 만큼 이 수익도 좀 잘 챙겨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이 월요일에 일단 이 맥점 분봉 라인대에서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시세가 유지가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지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과열 밴드에 대한 상단이 올 때 그때는 이제 수익을 챙기자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과열 밴드 차트를 대입해가지고 이 좋은 고점 자리가 오면 그때 이 수익 실현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드리는 거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맥점이라고 아래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맥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차트입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